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월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이번 주말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취임한 지 11일밖에 안 된 윤석열 대통령과 첫 번째 이 정상회담을 갖게 되는데 좀 일정부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19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첫 아시아 방문길에 나서고요. 워싱턴을 출발합니다. 한국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 22일에 도착해서 22일까지고요. 22일에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 22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합니다. 네. 원래 이번 이벤트의 그 메인 행사는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 네네. 두 번째 4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입니다만은 그에 앞서서 한국부터 방문하고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아시아 방문은 전임자들에 비해서는 사실상 한 6개월 정도 늦은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11월에 도쿄를 방문해서 또 이제 한국을 방문해서 취임 한 10개월 만에 방문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2017년 11월에 여러 나라를 돌면서 이제 한일 양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까지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늦게 이제 아시아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 일정을 잡아서 좀 너무 아시아를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선도 받아온 것도 있고요. 더구나 지금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유럽 쪽에 3번이나 직접 방문했을 정도로 러시아가 갑자기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바람에 우크라이나 지원 안에 초점을 맞춰야 돼서 결국 중국 견제보다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중심을 맞춰서 두 군데에서 이제 위기가 났을 때 과연 미국이 대응할 수 있느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느냐 이런 의심을 받기 십상인데 이번에 아시아를 처음으로 방문하면서 그러한 의심이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달리 말해서 이제 유럽도 매우 중요하지만 아시아 중시도 결코 포기하지는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그야말로 이제 취임한 지 11일 만에 서울에서 그것도 이제 용산 새로운 그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곳에서 첫 번째 직접 만남을 갖게 됩니다. 네. 이 두 정상의 첫 만남에는 아무래도 북한 문제에 집중될 듯 싶은데요. 어떤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까요? 네, 우선 새로운 긴급 현안이 나타난 것이 이제 북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아주 크게 악화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한국 통일부에서 백신을 비롯해서 치료제, 마스크, 진단 키트까지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제의를 해놓고 있는데요. 코백스라는 그 유엔기구에서 백신 프로그램을 각국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코백스가 수백만 도스의 그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북한에 끊임없이 얘기를 해왔답니다. 그렇지만은 북한은 이것을 거절을 해왔는데요. 아무래도 모니터링 당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고 본인들이 이른바 중국하고 마찬가지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쓰다 보니까 이것을 거부해온 것 같은데 지금 다급한 한국 측의 지원 의사를 수용할지 한번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데 미국도 직접적인 지원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이것이 아무래도 인도적 차원으로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치성도 조금 이제 가미가 되거든요. 그러다 네. 보면은 북한과의 대화 협상에 물꼬를 트기 위해서 미국까지도 직접 지원, 한국의 직접 지원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지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네. 이미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통일부가 윤석열 새 정부에서 공식 제안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이런 것을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의 직접 지원, 또 이제 북한의 입장을 감안한다면은 코백스를 통한 미국의 지원과 또 한국의 직접 지원, 또 유엔 기구를 통한 그런 지원 이런 것이 있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인다면은 그나마
지금 또 충돌 코스로 가던 것이 조금은 둔화될 수도 있는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올 들어서 지금 16번의 그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랬죠. 3월에는 이른바 그 ICBM급 화성 15형을 또 발사하는 바람에 이런 그 모라토리엄, 이 발사 유예를 그 깨버린 그런 셈이 돼버렸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달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에 맞춰서 제 7차 핵실험까지 실시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대학원에서도 공식적으로 얘기했을 정도이니까 상당히 그 준비를 해서 요것도 한 5년 만에 깨는 핵실험을 또 실시할 것을 해서 핵미사일 능력을 최고도하는 그런 새로운 도전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조금 늦출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데 대해서 그럼 과연 한미 양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두 정상이 처음으로 그 얼굴을 맞대고 다지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한미 동맹이 역시 그 한반도에서 더 벗어나서 인도 태평양 지역 또 지구촌 전체에서 이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동맹으로 이미 전략 동맹으로 문재인 정권 당시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미 합의가 된 건데 이것을 구체화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새 대통령은 이 미국 한미 동맹이 이 새 정부의 외교 정책에서의 그 기둥이라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런 네.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뭐 나쁜 일이 없을 테니까 당연히 환영하고 이것을 그 전폭적으로 구체화하는데 아마 출발점으로 삼으려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을 한반도를 넘은 안보 동맹 또 경제 협력, 포괄 동맹으로 그 전략 동맹으로 확대한다는 얘기는 말은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예를 들어서 이제 공급망도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반도체와 같은 그런 기술 협력도 확대할 수 있는 겁니다. 요것은 바로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의 뭐 경제적인 그런 이게 이제 보통 중국에서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물가 급등까지 초래한 것이기 때문에 공급난 해결, 또 물가 급등 해결, 또 안보 기술 협력 이것을 한국이 맡아서 해주면 상당히 그럴 능력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에 상당히 그 도움이 될 것이고요. 결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차원으로서도 미국으로서는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체화하는 그런 기회가 이번 21일 일요일입니다만은 한미 첫 번째 정상회담 윤석열 바이든 두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의 핵심 의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원도 같이 나서는 거는데 공개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네. 한국이 이제 우크라이나의 뭐 무기나 다른 것을 지원하는 것도 아마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문재인 전 대통령도 한번 만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벌써 이제 한국의 정세현 전 네, 네. 민주평통 이제 수석 부의장 또 네. 통일부 장관을 오래 한 그 통일통 아니겠습니까? 그 네, 양반이 네. 벌써 얘기하는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왜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려 하겠느냐. 이게 분명히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대북 특사로 특사 윤석열 얘기가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에 보내려는 의도 아니겠느냐. 아하. 이렇게 실제 이루어진다면 또 획기적으로 지금 한미 관계 또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아무런 뜬금없이 정말로 뭐 퇴임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또 옛날에 정리를 위해서 현 대통령이 있는데 새 대통령이 있는데 전직 대통령을 만든다는 게 참 모양이 그렇죠. 그냥 나올 리는 없거든요. 네, 네. 그런 것으로 볼 때는 지금 그 정세현 전 장관의 그 관측대로 윤석열 새 대통령이 전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평양에 대북 특사로 보내는 그런 그 파격적인 방안을 지금 이미 모색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한미 간에 무슨 공감대가 없고서는 이게 사실 전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이든 미국 측으로서 모두도 현직 대통령이 있는데 전직 대통령을 또 따로 만난다는 것은 그렇게
예의에 어긋날 수도 있는 것인데 네. 이런 것을 볼 때는 무언가 분명한 중대한 의도를 띠고 있는 것 같다라는 관측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숨어 있겠죠. 네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우리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그 역할을 네. 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앞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약간 예상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런데 뭐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새 대통령을 만들어준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완전히 또 당과 이 정권을 교체당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가능할 것이냐라고 보는 가능할까요, 사람인데 이게? 말 그대로 네. 통치나 외교에서는 안보에서는 그런 것이 없을 것이거든요. 그걸 훨씬 그렇죠. 뛰어넘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기대를 걸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